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대공수사권을 폐지해가지고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간첩수사하면 국정원인데 이 간첩수사를 매우 어렵게 하는 이런 국정원법 개정이 이 시국에 꼭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돈재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이시고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염돈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근데 아주 넥타이까지 메고 나오셨는데 작심을 하고 나오신 분이죠? 네, 저는 사실 뭐 요즘 편하게 운동화 신고 넥타이 안 메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게 만일 성안이 되면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알지 못하고 그렇죠. 또 참 무관심하시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들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민들이 참 이 기회에 꼭 좀 이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국정원법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국정원법, 국정원 직무 범위를 축소하는 거죠. 거기엔 대공수사권 폐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인 통제,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라든가 아니면은 감사원의 통제라든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네, 통제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국가 주요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감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비밀 공작이라든가 무슨 대북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같은 거 그런 거 포함해서 다 정보를 주고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의 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뭐 중요한 기밀 사항을 제한 없이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은 결국은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되는 거죠. 모든 정보기관은 비밀스러워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비밀의 장막을 그대로 치워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벌칙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보통 범죄들은 대강 3년 이하 징역인데 국정원 직원들의 그 정치 개입 범죄는 대강 7년입니다. 7년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10년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도, 지금 공소시효도 10년인 것을 20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20년을 공소시효 늘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무기징역 범죄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렇죠. 살인사건이 15년이죠. 예, 25년이고요. 거기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25년은 늘었습니까? 네. 옛날에 15년인데. 그래서 이제 벌칙을 대폭 강화를 해서 마치 범죄 집단을 다 다루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 보통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면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 아마 국정원이 모르긴 몰라도 세계 한 절반 나라 정도하고는 정보 협력 관계를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많은 기관들이 모든 문서에서 우리를 이름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름 바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왜 바꾸는데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옛날 적폐청산이다 아니면 우리 여기 얘기하는 흑역사 청산이다 불법행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정원이라는 것이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서열로 따지면 최소한도 8위 내지 12위 정도. 또 어찌 보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세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매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그 명칭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만들면은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건 무슨가 하니까 미 CIA처럼 해외 정보만 다루는 그런 기관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임무, 기능하고도 맞지 않고
또 바꾸는 것 자체가 바로 국정원이 오랫동안 키워온 그 브랜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근데 이 정부범위 축소, 대내외 통제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범위를 확대하고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강화하고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 이 5개를 다 합치면은 결국은 국가안보기구로서 국군과 함께 상벽을 이루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위력을 약화시켜가지고 김정은만 기쁘게 하고 김정은과 연계된 남한의 반역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굳이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참 거북합니다만, 사실은 소리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그런다면 국정원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비밀이 유지가 되고 은밀리에 하는 거고 이제 그러나 국군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안보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지금 정부에서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 견제 균형을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서 견제 균형을 해서 이제 권력기관의 남용을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정원 아니면 뭐 경찰에 나눠져 있는 수사권을 그걸 경찰에다 몰아주는 게 그게 무슨 견제 균형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이 이제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국정원 법이 개정을 해서 국정원을 좀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흑역사 청산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경찰에다가 넘기는 것이 그게 무슨 흑역사 청산의 바른 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도저히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우리 9.19 군사합의 마찬가지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래서 바로 북한하고의 화해 체제를 강화를 해서 뭔가 이루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정원 직원 모임이 결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이었습니다. 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국정원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줄여가지고. 근데 이 전직 모임이라고 해 주십시오.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데, 저 광고 낸 걸 보니까,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밖에 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간첩을 못 잡게 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느냐. 예컨대, 전두환 정권 직후에 이런 국정원법 주요 개정안이 제출됐다 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 뒤에 이 민주화가 되고 문민화가 되고 해가지고 이 국정원이 정치적 힘이 별로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이 지금 몇 사람이나 구속됐습니까? 네, 그것은 국정원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로지 북한 정보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반역 세력 잡는데 간첩 잡는데 국정원이 고유의 정보가 있고 고유의 경험이 있는데 이걸 하나 지금 붙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이념적 의도가 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이제 국정원 권력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남은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간첩 잡는 권력, 그것도 권력이라 했는데 모르지만 그렇죠. 권력이라기보다는 의무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 국내 정치에도 개입을 했고 또 국내 정치 문제도 조금 다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조언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가히 틀린 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첩 잡는 의무를 가진 거 외에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권한이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무슨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의무를 지닌 이 기관을 권력기관이라고 그래갖고 권력기관 개편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몰아갖고 약화시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중앙정보부로서 발족을 했고 그 뒤에 명칭이 5공화국 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로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법적 위치는 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그렇게 드문 사례죠.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일본은 국가정보기관 없죠 지금. 네, 일본은 국가정보기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북한 동양 정권으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한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치 개입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국가보안법도 아주 많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국가정보원은 민폐를 끼칠 이유도 없고 이권도 없는 그런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했는데 여기에서 간첩 수사 기능까지 빼버리겠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간첩 수사 기능만 빼면은 되느냐. 간첩 수사와 연관된 다른 정보 기능까지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말씀하신 이제 국가정보기관이니까 상당히 권위 있고 또 세계 유례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은 건 정보기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대통령이 조언하는 정보기관이 있고 그다음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부서에 하는 그 정보기관인데 그 정보기관은 다 정보 통합을 위해서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 바로 이제 그런 기관의 명칭을 저게 내셔널 아니면 센트럴 붙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CIA도 센트럴을 붙였고요. 대부분 나라들다가 이제 국가 수준의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을 국가 아니면 주항으로 당연히 이름을 붙입니다. 센트럴 아니면 내셔널로 붙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하면 그게 매우 작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국정원에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라 그러면 CIA처럼 해외 정보만 다루는 기관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 염돈재 전 차장께서는 조금 전직이니까 말씀을 조심하셔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받아본 느낌으로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이런 국정법 주요 개정안을 만든 것 같고 반대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지 않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세력이 이런 국정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못하고요. 네. 단지 하나는 제가 지난달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은 국정원 아니면은 반국가 단체 이런 걸로 해서 대공사범으로서 조사를 많이 받은 분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억하심정보다는 많이 조사를 받은 분이 이 법안 작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반국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점이 안 맞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국내외로 흔들리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정권과 연동된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이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그나마 국정원이 간첩 수사권을 가지고 이것을 견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경찰로 넘겨버리면은 경찰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간첩 수사라는 게 매우 정교하고 그다음에 정보에 치중해야 되고 특히 국제정보와 협력이 있어야 되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간첩 수사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게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 기능에서 빼가지고 경찰에 넘기겠다는 거죠. 통째로. 아닙니다. 경찰에 넘긴다기보다는 이관이라기보다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도 다 갖고 있고 조직도 있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폐지하는 게 맞는데 이관이 아니고 폐지로 가야 되겠네. 예. 폐지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서 폐지한다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생길 거다. 예. 그러면 바로 경찰이 이관한다는 얘기 지나면 그런 그 의심을 안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제 정확한 용어는 폐지로 봐야 되겠죠. 폐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경찰에 넘기는 것이 경찰에만 하도록 하는 것이 왜 문제가 하니까 지금 북한 간첩의 90%가 전부 제3국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행적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간첩 협의자를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첩 그 수사를 위해서는 국내 정보도 필요하고 해외 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 북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통신 정보 이런 과학 정보도 필요하고 사이버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총합해야지만 이제 간첩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무슨 북한 대남 공작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요. 북한에 무슨 협조자가 있어서 북한 공작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로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은 국정원뿐이다. 그러니까 바로 간첩 잘 잡을 수 있는 기관, 간첩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을 왜 놔두고 왜 경찰만 그렇게 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는 아니 일입니다. 간첩 수사래야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게 좋죠. 경찰도 해야 되고 검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수사 군대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 해야지. 간첩 잡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은 여러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지. 경쟁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 일을 가장 잘 해온 국정원. 그래서 북한 공작기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시기에 뭐 김현희 대한항공 폭파 김현희 사건을 아주 조사를 잘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이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빼버리면은 그와 연계돼가지고 국정원의 다른 기능까지 좀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른 것도 물론 같이 약화가 되고요. 그다음 또 여기 국정법 개정안에 대공수사권을 제외하고도 정보 공개 범위 확대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그 통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또 경찰이 맡으면 안 된다는 몇 가지 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오랫동안 간첩 잡고 하는 것들이 국정원에서는 지난 60년간 많은 기술과 뭐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돼 있죠. 그리고 60년 동안 그 축적되어 오는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니까 경찰에도 지금 경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보안 부서를 30% 정도 감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찰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 지금 공안부라는 것이 역할에 그게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공안 검사들, 베테랑 검사들이 다른 데로 보직이 이동이 돼서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대강은 한 30% 정도 대공 역량이 적어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하고 바로 이제 반국가 사범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고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간첩 이외에 국정원이 하는 게 대테러 업무가 있죠? 네, 대테러 업무 있습니다. 그럼 대테러라는 것은 테러리스트를 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테러리스트나 간첩이나 그 경계가 불분명한데 간첩 수사는 안 되고
테러리스트는 잡아라 이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완전 무슨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째 그거 무슨 의미하니까 테러리스트는 북한 테러리스트는 없고 다른 국제 테러리스트만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참 웃기네요. 네. 아니 범인을 잡으면 이게 강도인지 살인인지 알지. 강도 추적하기도 전에 간첩은 잡지 말고 테러리스트는 잡아라. 반역자는 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국정법 개정안에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간첩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니까 정보 수집도 국가보안법상 국가유해 요소에 대한 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그래서 단 북한하고의 연계된 그런 반국가 행위에만 그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제일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옳은 건데, 그걸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러리스트가 봐야지 북한 테러리스트인지 뭐 제3국 테러리스트인지 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 기능, 즉 국가안보 기능이죠.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머리를 상당히 쓰기는 썼는데, 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되게 웃기는 거고, 그죠?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이 세계는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거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관심 속에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 그렇죠. 제가 사실은 뭐 공직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 또 공직자들이 그 사이 국가의 이해로운 걸,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석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선의로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악의로 일부러 좀, 위험하게 비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봉사, 간첩이 활개치도록 하기 위한 국정원 무력화,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꾸기 위한 어떤 대한민국 제도의 파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거북합니다만, 저로서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기에 이게 왜 필요한가? 그렇죠. 합리적인 그 설명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뭐 한 10만쯤 되니까 수적으로는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경찰이라는 것은 공개 조직 아닙니까? 공개 조직. 공개 조직에다가 다른 건 민생,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보 사업을 다루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 안보 사업을 다루는 뭐 별도의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데서 안보 사업은 FBI가 다루지 폴리스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 그 10만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보안 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국정원 수사관 역할을 하는 보안 경찰인데, 보안 경찰이 2017년도에 620명 되던 것이 많이 한 30% 가까이 25% 정도 감축을 해서 지금은 이제 474명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474명이 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사람들 거의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한 민주당하고 정의당에 그 세미나 해갖고서 이 보안경찰마저 축소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미있는 것이요. 재미있다고 보기보다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경찰에는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안보사범 수사를 하는데 심의회가 이거 수사할 건가 말 건가 조사를 하라, 심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심의원이 그 경찰 요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깥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별 사람들이 더 와갖고 그러면 그게 보안의 누설이 안 되겠습니까? 간첩 수사를 반공개적으로 한다 이 말이네. 반공개가 아니라 거의 공개적으로 한다고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보라는 것은 비밀이고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건 뭐 행정기관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기관. 행정기관이고 관료화된 안보기관이 되는데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엉터리 군대가 관료화된 군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월급쟁이 군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스라엘 군대처럼 항상 임전태세를 갖춘 군대가 돼야 되고 우리 국정원도 딱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국정원이라야 겨우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남한의 종북 자익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가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의 목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발톱이죠, 발톱. 네. 이 사자로 말하면 발톱을 빼가지고 사자로부터 발톱 빼고 이빨 빼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진짜로 국정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무슨 어떤 군인의 경각심, 또 사명의식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저희들은 옛날에 그렇게 국정원에 들어갈 적에 장남은 뽑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남만 뽑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너의 목숨은 나라를 위해서 바칠 각오를 하라는 거고 저희들은 또 그런 그 모집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적어도 결의를 갖고 이제 저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또 뭐 비밀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 하나 되고 관료 조직화 되면은 이러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겁니다.